왜 직업을 가지려고 해요? 라고 물어봐요. 돈 벌어야죠? 라고 말합니다.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그래. 엄마 줄 거예요. 예. 그게 끝이에요. 효자죠. 효자죠. 근데 면접에서는 그 대답이 합니다. 예. 왜요? 돈 벌어서 제가 필요한 걸 살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거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직업을 가지면 제가 자랑스럽잖아요. 제가 떳떳하잖아요. 제가 독립을 하는 거거든요.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거잖아요. 나도 할 일이 생기잖아요. 내가 갈 곳이 있잖아요. 아침마다 어딘가를 간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보호작업장은 조금 기능이 조금 떨어지는 친구들이 머무르는 곳입니다. 거기서 기능을 좀 익혀서 다시 기업체로 가거나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는 계속 보호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예. 아무래도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이기 때문에 예. 보호작업장에 가서도 제가 강의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직업을 왜 가져요? 라고 얘기했더니 한 친구가 한 35 좀 넘겠더라고요. 하시는 말씀이 밥을 같이 먹어요. 라고 얘기하대요. 집에 있으면 혼자 먹잖아요. 여기 오면 동료들이랑 같이 밥을 먹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관계를 갖는다는 것,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죠? 예. 제가 이제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채팅방이 있어요. 오픈 채팅방. 그래서 지적 장애 친구들 채팅방하고 자폐 친구들 채팅방에 제가 2군데 다 가입을 해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30분 만에 300개가 올라와요. 글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외로운 거죠. 외로운 거죠.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거기서는 서로 주고받거든요. 어떤 때는 굉장히 맥락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가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누군가하고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갖거든요. 그게 그 친구들을 힘나게 하는 거라는 거죠.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진로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내가 행복해지자고 직업을 갖는 거고, 그죠? 내가 행복해지자고 뭔가를 배우는 거고, 내가 행복해지자고 밥을 먹는 거잖아요. 물론 살자고지만 그 살자고 안에 행복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물어봐요. 그거를 가끔씩 댁에서도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직업을 가질까? 우리가 아빠는 왜 직업을 가질까? 그런데 친구들이 생각보다 직업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돈 벌어서 좋죠까지는 괜찮은데요. 별로 행복해 보이는 모습 같지는 않나 봐요. 그게 뭘까요? 우리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갔다 오면 그냥 스트레스 받았던 이야기. 못 해먹겠다. 정말 직장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 힘들어. 매일같이. 이렇게가 아니고 조금 더 긍정적으로 직장 생활을 해서 내가 힘이 나. 이렇게 조금 얘기를 좀 자꾸 반복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본 대로 아이들은 말합니다. 들은 대로 말합니다. 그죠? 어제도 제가 그 고등학교에 가서 면접을 보는 친구가 있어서 이 코칭을 좀 해주고 왔는데 생각보다 그 친구 대답을 잘해요. 근데 제가 이제 뭘 질문했냐면 이제 면접관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서 가장 멀리 가본 곳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 많이 해요. 그런 질문 왜 할까요? 예. 이동을 혼자서 스스로 얼마나 잘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산업재해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출퇴근길입니다. 네. 출퇴근길을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산재로 등록이 되거든요. 기업체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산재가 생기면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잘 다니는지 그런 걸 물어요. 근데 이 친구는 평소에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길찾기를 해봤나 봐요. 그래서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오더라고요. 네, 해화역까지 가봤습니다.
수원 친구거든요. 근데 해화역까지 가봤습니다. 어떻게 갔어요? 가는 방법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버스 타고 전철 타고 갔어요. 오, 그걸 어떻게 다 외워서 갔어요? 그랬더니 길찾기 보고 갔어요. 휴대폰에 있는 거 보고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걸 대답을 평소에 했기 때문에 면접장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외워서 면접장에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한테 자기소개 같은 거 외워서 면접 보냅니다. 그런데 그거 외운 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면접에서 더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평소에 자기 생각을 자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습니다. 너 좋아하는 게 뭐야? 너 잘하는 건 뭐지? 너는 언제 기쁘지? 월급 받으면 뭐 할 거야? 이런 얘기들을 같이 수시로 하는 거죠. 근데 자꾸 질문하면 귀찮아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엄마 얘기를 하면 돼요. 엄마는 첫 월급 받아서 이랬다? 아빠는 첫 월급 받아서 그랬대. 엄마는 직장 다닐 때 이런 게 참 좋았어. 아빠는 이걸 잘해서 그 직업을 가진 거잖아. 이렇게 자꾸만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죠. 꼭 질문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질문을 자꾸 하면 모르거든요. 몰라. 예. 그러니까 질문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런 얘기들을. 선택 가능한 직장 생각보다 많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 여기서 워크투게더에 들어가셔가지고 정보 검색해 보신 분, 일주일에 한 번씩만 검색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그래서 계속 리스트를 같이 만드는데 그걸 어머니들이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 자녀분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생각보다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 잘 씁니다. 그죠? 워크투게더 스마트폰에 앱이 있습니다.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을 깔아서 거기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가서 관심이 있는 업체가 어디드나 물어보고, 그죠? 엄마는 이게 마음에 들던데 넌 어때? 라고 물어보고 생각을 자꾸만 같이 모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면접장에 가면 할 말이 생깁니다. 제가요, 워크투게더를 자주 봤는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걸 보니까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공부했거든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경험을 갖고 있으면 할 말이 생깁니다. 요 과정을 한번 좀 봐주시면요. 사실은 이제 구직 활동이라고 하는 요것만 지금 우리가 포커싱을 해버리면요. 요게 다 누락된 상태거든요. 근데 대부분 고3을 맞이하고 20살을 맞이하면서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요것만 딱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다 했겠지. 진로교육은. 그럼 집에서는 요것만 도우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 이 과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 어머니들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님들도. 내가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아이가 나보다 더 남아 있습니다. 자, 그거를 형제들한테 많이 주지 마세요. 네. 그 아이한테 계속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건 엄밀한 현실. 그죠? 그렇다 그러면 내 아이가 과연 몇 살까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내가 희망을 줘야 되는 거지? 기대치를 계속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아까 말씀드린 제 사촌 오빠는 사실은 30살에 의료진에서 30까지밖에 못 산다 그랬습니다. 네. 체력이 약해서. 그래서 고모님 그게 이제 굉장히 당신한테 책임이 주어졌다고 생각하시고 엄청 정성을 들였죠. 중간에 이제 고모님도 사업이 망해가지고 엄청 힘들어하셨어요. 근데도 끝까지 붙잡고 지금 같이 나이 들어가고 계시는데요. 고모님보다 더 약을 잘 챙기고 더 제대로 일상생활을 하세요. 오빠가. 네. 잔소리꾼이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후 조처들을 어떻게 할 건지, 그죠? 그런 부분들이
생애 주기 이해를 같이 가지면서 직업을 구하는 거랑 연결을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아이가 뭘 좋아할까? 뭘 좋아할까? 예. 물어본 적 있으세요, 혹시? 너 뭐 좋아해? 뭐 할 때 행복해? 어떤 일 할 때 기쁨이 생겨? 사실은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아이들의 표정을 보면 어떤 때 행복한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거를 우리가 알고, 야, 너 그 일 할 때 정말 표정이 환하더라. 말해주는 게 필요해요.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나는 만들기를 좋아해요. 나는 그리기를 좋아해요. 상상하기를 좋아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게 잘 안 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해요. 제가 좀 이따가 활동지를 나눠드릴 텐데, 이런 활동지를 가지고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보라고 하고 이러면요, 그걸 잘 만들어내요. 근데 엄마랑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름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네, 그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노동시장이 계속 변합니다. 뭐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전부 다 AI들이 뭐 일을 한다고 하는데, 로봇들이 일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점점 더 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죠? 예. 특히 산업의 변화를 잘 봐주셔야 됩니다. 산업의 변화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직무의 수준은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좋아하는 산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에 관심이 많은 친구는 식품과 관련된 회사에 들어가면 좋겠죠. 그죠? 예. 식품 회사에 들어가서 비록 사무직을 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그죠?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생산품이 나오는 제조에 들어가는 게 좋잖아요. 구직 활동은 오늘 본격적으로 말씀드려야 되니까 구직 활동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을 일단 정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어떤 일을 하고 싶냐?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일은 잘 모릅니다. 예. 제가 장애인만 하지 않습니다. 비장애인도 많이 하고 대학생도 하고 성인들 강의도 많이 하는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너 뭐 하고 싶으냐? 당신 뭐 하고 싶냐? 바로 딱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10명 중에 2~3명밖에 안 됩니다. 자기의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2~3명밖에 안 됩니다. 네. 어렵습니다. 그죠? 진로에 대한 확신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지금까지 9개의 직업을 가져봤습니다. 진로 갈등이 많았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지금은 찾았죠. 예. 그래서 이 일을 하다가 다음에는 무슨 일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 거고, 이런 것들이 계획으로 이제 나와 있죠. 그러니까 좀 더 오늘이, 그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의미를 갖는 겁니다. 아, 내가 10년 후에 이 일은 이렇게 쓰일 거야.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죠. 그죠? 처음에 어떤 직장을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 직장에서 했던 경험이 1년 뒤에, 2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너한테 의미를 갖게 될 거다라는 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체로 많은 경우에 현재가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잘 못 찾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급여가 들어오는 거에만 만족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5년 뒤에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좀 힘들지만 이 일을 참아야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죠? 인내심이 좀 더 다른 사람보다는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래도 늘 약하겠죠. 늘 뭔가 공허하겠죠. 그래서 목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고 싶은 일을 정하는 건 처음부터 너무 높은 일을 정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30년 정도 내가 일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내 아이한테 30년 동안 너는 일을 할 거거든. 그러면 네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순서를 놓아보자. 처음에는 아주 간단한 일을 하다가 한 5년 일하면 너는 정말 기능이 발달하게 돼 있어. 그러면 그때 조금 어려운 일을 하자. 그리고 10년이 지나면 조금 더 어려운 일을 할 수도 있어. 15년이 지나면 아주 익숙해지죠. 여러분들 자녀분 중에서 라면 못 끓이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 친구 꿈이
기차 여행이었어요. 기차 여행. 그래서 왜 기차 여행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했더니 엄마가 안 보내준대요. 위험해서 안 보내준대요. 그렇구나. 전철을 혼자 탈 수 있어요? 그랬더니 타봤대요. 타봤대요. 잘 탈 수 있냐고 그랬더니 타보기도 했고 잘 탈 수도 있대. 그러면은 광명까지만 한번 가볼래냐고. 서울역에서 광명까지만. 그리고 엄마한테 설득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천안을 가자. 그 다음엔 대전을 가자. 한 번 시작하면, 그죠? 자꾸 늘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부산을 가. 이러면 못 간다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죠. 그죠? 한 발만 먼저 딛게 해주는 거. 그래서 하고 싶은 일을 정할 때는 멀리 내다보고 순서를 놓으면 돼요. 이거 너 절대로 안 돼. 가 아니고, 그래? 하고 싶구나. 근데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그거보다 더 작은 거. 그럼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더 작은 거. 그럼 이걸 하려면 뭘 해야 될까? 더 작은 거. 그 작은 게 조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포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기능부터 익혀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1년 뒤에 네가 이 손기능이 이어지면 그 일을 할 수 있대. 그 목표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말로 표현을 못할 뿐이지 생각은 하고 있어요. 정리가 안 될 뿐이지. 그걸 자꾸만 끄집어내 주시면 돼요. 어려운 일인 건 압니다만은. 그리고 훈련을 받는 거죠. 이런 발달센터들도 많이 있고요. 장애인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훈련센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기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기업체들이 자기네들이 어떤 직무로 사람을 채용할 거다라는 거 하는 직무를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맞춤 교육을 하는 거죠. 그런 정보를 얻으셔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구인업체를 탐색해서 그 다음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거죠. 자, 이력서를 거꾸로 봐야 됩니다. 직업훈련이랑 연결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정하기 전에 아이가 학교 다닐 때 경험하는 거. 그거랑 연결이 되면 제일 좋습니다. 연결되면. 예를 들어서 어저께 만난 친구가 제가 나눠드린 그 오뚜기 프렌즈라고 하는 회사에 들어가려고 이제 면접을 준비했어요. 자, 그러면 구인업체가 공고를 내는 채용 정보를 보셔야 됩니다. 어떤 직무를 뽑아요? 포장하는 일을 뽑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포장하는 일을 뽑는다라고 하면 그 상대에게 뭘 요구할까요? 업체는? 꼼꼼함을 요구하겠죠. 그죠? 예. 뭔가 반듯하게 정리하는 능력을 요구하겠죠.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포장을 하려고 해요? 왜 우리 회사에 오려고 해요? 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직업 체험을 했는데 학교에서 직업 체험을 했는데 종이 상자 접는 거였습니다. 그 종이 상자를 접어보니까 제가 삐뚤어지지 않게 잘 접는 거를 봤습니다. 이 일을 잘하겠다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오뚜기라는 회사도 좋습니다. 저 라면, 진라면 진짜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력서라고 하는 부분이, 그죠? 고등학교 시절부터 조금씩 직무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보통 자격증 이런 걸로 많이 생각하세요. 근데 꼭 자격증이 아니어도 돼요.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봉사활동하는 거 내지는 참여하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이력서의 항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거 많이 강조합니다. 복지관에서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동아리 활동 참여. 자, 3년 동안 동아리 활동을 참여했다는 건 뭘 얘기하나요? 인내심이 있고, 그죠? 금방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인업체들은 그런 걸 봅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이 친구가 얼만큼 버티는가, 이겨내는가 이런 걸 보거든요. 그러면은 지속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조금 길게 활동하는 것. 자, 이력서는 거짓말은 할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필요 없는 건 뺄 수는 있습니다. 내 자녀한테 불리한 거는 빼버리는 게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1년 3월에 입사했어요. 근데 적응을 잘 못해서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근데 일경험 한 달이라도 적어 놓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2021년 3월, 2021년 4월 어느 땡땡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넣어요. 유리하지 않습니다. 예,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이 친구는 뽑으면 한 달 만에 나가겠네?를 바로 인식시킵니다. 그런 거는 빼버리는 게 낫다는 겁니다. 그죠? 이력서는 내가 없는 거를 거기다 적을 수는 없지만 있었던 거를 빼는 거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을 보러 가죠. 예. 이력서를 통과했다는 건 거의 50% 됐다는 소리입니다. 이력서에서 먼저 이 사람을 떨어뜨릴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는 거거든요. 면접을 보러 가는 건요, 뽑기 위한 과정이기도 하지만 떨어뜨릴 사람을 제일 먼저 봅니다. 보면은 저 사람 안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을 떨어뜨리는 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굉장히 고민을 하죠.